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국가 핵심 연구시설들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황당무계한 모략이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는데요. 네, 사실 북한의 해킹 공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공격 거점들이 주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추적을 피해간다고 합니다. 갈수록 진화하는 북한 해킹 그룹의 실태,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살펴봤습니다. 주요 사이트들은 고전적인 해킹 수법 중 하나인 디도스로 마비됐습니다. 오늘 오후 KBS와 MBC, YTN의 전산망이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지난 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가 진행됐다. 주요 안건은 북한의 사회 현안 문제. 국정원은 북한 관련 해킹 조직의 국내 공격 사실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6월 1일 날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재까지 조사 중이고,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연구개발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2일 동안 해킹 공격에 노출된 상황.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업체도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의 공격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국가의 핵심 기관 시설이 공격당한 사건. 국내 언론을 통해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북한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동족에 대한 적대 의식이 골수에 찬 대결 광신자들이 황당무계한 모략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번 해킹 공격의 배후에는 북한 연계 그룹 김숙희가 있다는 것이 우리 정보기관의 분석이다. 각자 구분은 되지만 크게 보면 거의 비슷한 기술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흔적을 지난 10여 년 동안 축적이 돼가지고 기술에 대한 많이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이건 북한 짓이다. 이번에 원자력연구원을 해킹한 김숙희는 북한 해킹 조직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그룹이다. 이들은 한국 정보기관이나 정치인, 탈북민 정보를 주로 해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4년 원전 설계도를 비롯한 주요 기밀 자료가 해킹된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의 주범도 김숙희로 잠정 결론이 나왔다. 이번 범행은 금전보다는 사회적 불안과 국민적 불안 심리 야기를 노리는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북한의 해킹 그룹은 각자 특화된 공격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자루스라는 조직은 주로 해외 금융기관을 해킹해 자금을 빼내고 있다. 2016년 라자루스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해킹했는데 당시 탈취한 금액만 8,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3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북한 해킹 그룹 안다리엘은 국방 방위산업체 등의 정보 수집 업무가 주특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금전을 노린 해킹 임무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 세계 각국의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로 안달리엘 소속 해커 박진혁과 전창혁, 김희를 기소하기도 했다. CIA 보고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북한 해커는 약 7,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사이버 전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견조도 뒤처지지 않는 규모. 여기엔 북한이 1980년대부터 실시한 사이버 인력 양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컴퓨터 소재 양성 사업에 선차적으로 일을 보유하시고 전국적 범위에서 인재들을 선발하여 어릴 때부터 전망성 있게 키우도록 현명한 조치도 취해주신 장군님. 북한은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 연계들을 선발해
평양 제1중학교와 금성학원 등에서 교육시켜왔다. 과학연계들은 김체공업대학과 평양이과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등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했다. 매 대학교마다 컴퓨터 서적이라고 있거든요. 저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정도 시험을 봐가지고 5명 정도를 뽑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로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시켜서 일단 국내 경연에 참가를 해서 등수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등수권에 든 한 3등까지 그 3팀을 다시 공부를 시켜가지고 1년 후에 국제경연에 보내거든요. 이러한 교육 성과는 국제대회 수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5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국제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에서는 김체공업대 학생팀이 은메달을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공계의 어떤 재질을 가진 영재들이 이 핵 쪽하고 사이버 쪽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유입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그 외국의 평가 기관에서도 북한은 세계 탑5 안에 들어간다. 그거는 양과 질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양성된 북한의 컴퓨터 수재들은 아주 은밀하게 전문 해커로 활동하고 있다. 같은 학교, 같은 과 졸업생들도 누가 어느 나라에 파견돼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 해킹 활동은 북한 내부에서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비밀인 것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로 외국에 돈벌이, 외화벌이로 보내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해커가 아닌 그냥 나가서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안 규정에 의해서 진짜 관리가 된 것 같아요. 절대 얘기가 안 됐어요. 진짜 여기에 와서 한국에 와서 그 친구하고 이제 만나서야 야, 너 이런 거 했어? 근데 그럴 때야 싫다 하는 거죠. 또 북한 해킹 그룹들은 거점을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 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어 지난달 서울대 병원에도 사이버 공격을 가해 환자 7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 기관 기업들의 온라인 업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북한의 해킹 공격은 더욱 집요해지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이 모든 게 너무나 급속하게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어떤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분명한 거는 북한의 어떤 질적 양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그 다양한 목적으로 경제적 목적, 군사적 목적, 정치적 목적, 그다음에 뭐 심리적 목적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해킹 사실을 국회에 보고한 국정원은 국가적 대응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튿날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해킹이 중대한 사이버 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Is that North Korea's malicious cyber activities threaten the United States? They threaten our allies and partners, countries around the world. 지난 10년간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사이버 불량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북한. 부정한 수단으로 외화를 획득하고 국가 보안 정보까지 탈취하는 북한의 해킹 공격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